안녕하세요, 눈카팀입니다. 2024 GV80 페이스리프트. 새로 나온 모델. 이 빨간색도 상당히 이뻐요. 뭐가 바뀌었나 보니까 일단 램프 바뀌었고, 과거에는 그냥 센 거 한 방, 두 방 빵 넣었다면 이번에는 G90에 달았던 거 또로로록 MLA라고 그러죠. MLA 시스템 헤드램프를 달았고, 하단에 범퍼 가니쉬, 저 부분이 또 아구처럼 아귀 입을 좀 벌리고 있네요. 아래쪽에 좀 그런 부분이 바뀐 부분이고요. 그리고 이제 공기 흡입구는 상당히 좀 커졌어요. 일단 굵직하고 커지고 계속 봐야 할 것 같아요. 기존과 뭐가 달라졌는지. 그리고 굉장히 옵션 쪽에서 이제 확장이 됐어요. 그래서 요거는 265에 22인치짜리 22인치짜리 휠 타이어, 굉장히 그러니까 이제 균형도 잡히고 밸런스가 있어 보인다 라고 볼 수가 있고, 다른 부분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. 그리고 하단에 저렇게 크롬으로 쭉 하단에 라인을 넣어서, 라인을 약간 위쪽에 넣어가지고 차가 약간 떠 보이는, 위로 많이 올라가 보이는 뭐 이런 느낌을 받고 있고요. 요거는 파워트레인 말씀드리면은 원래 2.5 가솔린 터보, 2.5 가솔린 터보 4륜, 그 다음에 3.5 가솔린 터보, 3.5 가솔린 터보의 4륜구동. 요 모델은 3.5 가솔린 터보의 4륜구동 모델입니다. 그래서 V6 트윈 터보 3.5 가솔린이 들어가 있고 380마력. 높지가 않네요. 크게. 토크는 54토크. 이 정도 가장 큰 크기면은 밑바닥, 뒷부분 하단 가니쉬도 좀 바뀌었네요. 방패 모양 거꾸로 해놓은 이런 모양으로 바뀌고, 배기구는 사라졌는데요. 여기를 꼭 누르면 이렇게 열리고, 열려서 보면 요거는 5인승이에요. 7인승도 있지만 5인승, 7인승, 6인승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고 다 돈이죠.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5인승으로 모두 다 대부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을 다 전동으로 넣었어요. 제가 이제 이 차를 조금 더 한 방에 소개시켜 드리자면, 우리나라 현대기아차 제네시스 모든 차에서 가장 옵션이 높은, 옵션이 가장 화려한, 그 다음에 가장 비싼 이런 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. 한편으로는 많이 이렇게 욕을 하는 분도 계시죠. 야, 달리기 성능은 꽝인데 옵션으로 그냥 엄청 해가지고 가격을 1억 가까이까지 올렸다. 이 차는 9,400만원대 이 정도 되는 옵션까지 쭉 넣은 거고요. 뒤쪽 보시면은 이런 방식으로 5인승이니까 제일 어느 정도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. 연비는 7.9 공인연비 이 정도고, 크기는 5m에서 한 6cm 빠져요. 5m에서 5cm 빠지니까 한 4m 95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, 2열 시트 옵션 끝판왕이라고 그랬죠. 2열 시트에도 뒤로 눕히고 아래로 이 좌판 올리고 내리고, 그 다음에 원터치로 뒤에 완전히 접고, 이 접고는 이게 전동으로 뭐하러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그럴 것 같아요. 물론 6인승 7인승은 요게 필요하겠죠. 딱 접고 슉 내려가면 요 사이 어딘가로 싹 들어가서 뒤쪽에 앉으려면, 그동안 보지 못했던 국산 수입차 통틀어서 2열 시트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차들 잘 본 적 없잖아요, 거의. 그러니까 요런 편리함, 그 다음에 옵션 다 넣어가지고 하고 싶은 분 있으면 다 선택해라 라고 해서 가장 비싼, 그 다음에 가장 돈 많은 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들이 가득합니다. 앞쪽에 보시면은 굉장히 심플하고, 디스플레이는 클러스터하고 연결된 거, 드디어 연결된 게 이번 페이스리프트부터 들어왔군요. 그리고 위쪽에는 이 아래쪽에 동그란 거는 그렇죠, 주행 모드하고 터레인 모드 선택하는, 주행 모드 선택함에 있어서는 많이들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에코, 오토, 스포츠, 그 다음에 터레인 모드도 있네요. 그래서 터레인 모드로 하면 스노우, 샌드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, 요거는 결국에는 다른 때는 쓸 거 없고 눈길이나 빗길에서 조금 많이 미끄러울 것 같다 라고 하면 터레인 모드로 스노우 이 정도. 이 차를 몰고 오프로드를 바위길을 지나가고 이럴 분들은 사실 없잖아요. 눈길 아니면 빗길에서는 이 차는 기본적으로 4륜을 옵션을 했기 때문에 4륜에다가,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노우 또 이런 것까지 같이 하면은 빗길에서 많이, 눈길에서 미끄러지지 않는다.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클라이밋 기능들 버튼도 괜찮고, 요거는 그냥 볼 때는 무슨 직물 꼬아놓은 것 같은데 그냥 만져보면은 그냥 밋밋한 뺀질뺀질한 그런 거고요. 이쪽에서 또 디스플레이 왔다 갔다 하면은 지금
이 생각보다 더 큰 게 있는데 왜 요즘 나오는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를 하지 않고 이렇게 얇은 거, 작은 거를 했을까? 왜냐면 차도 큰데 작게 하면은 뭔가 디자인적으로 더 이쁜가? 뭐 이쁠 것도 없죠. 사실 크면 클수록 좋은 게 디스플레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약간 요거는 좀 이해가 안 가고, 선택하면은 뭐 옵션, 편의상, 조절 기능 이런 것들은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. 드라이브 모드, 운전자 모드, 액티브 사운드는 지금 무항하면서 실내에서만 들을 수 있는 새로운 소리 여기 선택할 수 있고, 그 다음에 3D 설정에서는 이렇게 보면서 마치 이런 거는 이제 테슬라 비슷하죠. 내부 보기로 쑥 들어가면은 또 이렇게 클러스터, HUD, 뭐 차량 설정, 공조, 시트 이런 부분을 또 보면서 그래픽으로 굉장히 직관적으로 아 이런 거구나, 이쪽을 조절해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속으로 한 뎁스 더 들어가서 그 다음에 360도 보여주기, 360도로 실내 쭉 보여주고,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글로벌 상위권에 있지 않을까. 뭐 주행 성능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옵션 또는 IT, 그 다음에 그래픽 뭐 이런 부분에, 전동화 시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꽤, 왜냐면 한국 사람 자체가 일단 옵션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하기 때문이죠. 통풍 시트 하나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잖아요. 그래서 통풍 시트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래도 글로벌 상위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자, 한번 쭉 달려볼까요? 2024 GV80 페이스리프트 V6 트윈 터보고 3.5 3500cc죠. 요 현대기아차에서 3.5 가솔린 요 엔진 똑같은 거예요. 뭐 카니발 3.5 V6 3.5죠. 카니발 가솔린 모델이 요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, 물론 카니발 거는 자연흡기, 요거는 트윈 터보 해서 380마력에 54토크, 약간 좀 모자라는 느낌은 들죠. 380마력에 54토크, 한 400마력 초반대에 한 60토크대 이상만 올려줬으면은 조금 더 시원스럽게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연비는 공인 복합 연비 7.9, 그리고 뭐 크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m 한 95 정도, 5m 조금 안 되는 그런 수준이죠. 그러니까 뭐 GL2나 뭐 이런 거, BMW의 X6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, 근데 느낌상 자체가 너무 양반스러운 느낌이 있어요. 쭉 밟으면은 뭔가 어느 시점에서 터져줄 것만 같은, 왜냐면 트윈 터보니까 뭔가 좀 빵 터져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없어요. 어느 정도 계속 지속적으로 자기의 페이스를 계속 가져가는 뭐 이런 모습이라고 할까요?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바꾼다 그래도, 아니면 뭐 컴포트에서 에코에서 스포츠 여기까지 바꾼다 그래도 크게 뭐 이것도 뭐 달라지는 부분, 그 다음에 가속력에 있어서 확연히 차이나는 이런 부분은 없고, 다만 이제 여기서도 또 이 앞쪽에 보여지는 저거 눈으로도 볼 수 있는데 클러스터로도 보여준다. 이거 왜 보여주는지 모르겠지만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. 이렇게 고속도로나 아니면 일반 도로 달릴 땐 모르지만 이 코앞에, 눈앞에 있는 보온이 바로 아래 그쪽에 있는 모습을 사실 볼 수는 없잖아요. 여기서 어느 정도 차체가 크기 때문에. 근데 이렇게 보여준다라는 의미는 있고, 게다가 이걸 다 보여주는 의미는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완전 자율주행을 향해서 달려갈 때 이걸 전체를 다 이렇게 카메라, 레이더, 라이다로 지켜보면서 간다라는 이 표현을 그대로 그래픽으로 해주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굳이 나쁘다고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괜찮은. 그리고 생각보다 차체가 굉장히 큰, 그 다음에 각이 뚝뚝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주변을 이렇게 좀 약간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게 되고, 그럴 때는 뭐 이렇게 카메라 눌러서 좌우 앞뒤 손가락으로 눌러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달리면 되고, 그러면서도 약간 운전하기 운전 시야는 굉장히 편안한, 왜냐면 차체가 웬만하면 높으면은 시트 포지션 자체를 너무 높게 가져가면 또 운전할 때 불편하고 또 가라앉아주는 맛이 없고, 그다음에 너무 아래쪽으로 내리면은 주변이 또 안 보이니까 운전하는데 약간 불안감이 있고, 근데 상당히 보닛, 대시보드와 보닛이 이렇게 한눈에 쑥 보일 정도로 저 시트를 상당히 아래쪽에, 맨 아래쪽으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보닛 앞에 뿔뚝 올라온 배 부분이 보여요. 그럴 정도로 좀 운전 시야는 굉장히 괜찮고, 그리고 다만 전반적으로 느낌은 차가 좀 너무 크다, 내 취향은 아니다, 한마디로 뭐 이런 느낌은 들어요. 사실 지난번에 탔던 GV70 정도면은 그래도 도심에서 이 정도면
디자인도 이쁘고 덩치도 커 보이고 괜찮다. 운전도 크게 어렵지 않다. 근데 요거는 GV80에서는 다시 타봐도 요거 약간 어렵고, 그래서 자꾸 요거 카메라 창피하게 카메라 자꾸 켜서 보게 되고, 그다음에 주변에 뭐 있나 없나 긁히지는 않을까. 이거 분명히 사서 아마 1년 내로는 한 번쯤은 긁을 것 같아요. 휠을 긁든 아니면은 옆에 연문 문짝을 긁든 분명히 좀. 신차 사는 방법. 여기저기 견적받고 힘들게 발품 팔고 고객님, 제가 진짜 잘해드리는 겁니다. 아직도? 원하는 차량 선택하면 전국 딜러들의 견적을 비교할 수 있어요. 신차 게으르게 사세요. 카랩. 긁을 것 같은 느낌. 그만큼 좀 느낌상 차체가 굉장히 크고, 그리고 그래서 자꾸 카메라에 의존하게 되고, 그 카메라에 의존하다 보면 오히려 그게 더 잔사고 이거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거든요. 사실 자꾸 눈으로 주변을 살피면서 운전해 버릇해야 되는데,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그렇고,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딱 보면은 이제 두 개가 어쩔 때는 합쳐지고 어쩔 때는 나뉘어지고, 지금 방금 보셨죠?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지금 구동력 배분 뭐 이런 쪽으로 돼 있고, 요 아래 반짝반짝거리는 거는 운전자 시각 계속 좀 감지하고 있는 요 기능이 있고, 램프고 카메라죠.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일반일 때는 안 보이고, 제가 지금 카메라로 찍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플리커 현상이라고 그러나요? 요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. 이런 식으로 계속 운전자의 눈을 계속 살피고 있는 거고,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리다만 지금 이렇게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오른쪽에 있는 게 이 왼쪽까지 쑥 다 들어와 있어요.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두 개를 합쳤다, 클러스터하고 디스플레이 합쳤다라고 보여줬을 때, 요거는 기본적으로 두 개가 쭉 연결돼서 파고드는 이런 스타일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하고, 이거는 한 개짜리 27인치짜리야 내 거는 12.3인치 두 개 엮은 거 아니야 라고 또 말씀드릴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앞에 이게 대낮처럼 앞쪽이 굉장히 환해요. 굉장히 환하고, 이 지능형 램프이기 때문에 뭐 오른쪽에 차가 있다 그럼 왼쪽 거만 켜주고 상향등을 켜주고, 그 다음에 뭐 물론 앞에서 다가오는 국도 같은 데서 앞에서 차가 온다 그러면은 딱 하향으로 내려주고, 그래서 야간의 시야, 그 다음에 국도에 너무 캄캄할 때, 이럴 때는 사실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뭐 운전감이 쫙 아래쪽으로 가라앉는다거나 이런 거는 참 없어요.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지 않고, 이거는 계속 달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위쪽에 올라가 있어요. 한 운전대 정도의 지금 무게중심이 있다고나 할까요? 그러다 보니까 좀 막 달리고 뭐 호쾌하게 달리고 이런 쪽과는 거리가 완전히 멀고, 좀 약간 뒤뚱거리는 것도 있고, 그리고 가장 그 핵심은 왜 이렇게 주행 이 성향이 좋지 않은가, 마음에 들지 않는가, 이거는 에어 서스펜션 없어서 그렇죠. 에어 서스펜션이 딱 받쳐줄 때 받쳐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 좀 뒤뚱뒤뚱거리면서 달리는 이런 스타일은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. 자,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